네, 안녕하세요. 만나뵙어서 반갑습니다. 정문찬입니다. 네, 2학년 어머님들이시죠? 어제 모의고사 봤죠? 2학년 아이들도. 작년까지는 없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3월, 6월, 9월, 11월 다 보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어쨌든 고3 아이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오늘도 방금 반포에서 고3 수시 설명회 진행을 하고 왔는데 어머님들하고 연배가 평균 1년 차이시겠죠? 고2와 고3. 어쨌든 둘째가 셋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 차인데 제가 느끼는 체감 연배는 어머님들이 한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웃으실 일 아니세요. 그 뜻은 다시 말하면 1년 후면은 어머님들도 그분들처럼 다크서클에 아마 1년이 길 겁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입시가 어려워요. 그만큼. 아이들 입시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 아마 강연 들으시면서 아, 입시가 진짜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만 갖고 집에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시를 쉽게 준비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1년 후에 아마 쉬운 대학을 쓰게 될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중3 어머니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중3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한가요? 중3 때 그런 거 궁금하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떤 동아리 해야 되나요? 진로활동에 뭐 적어야 되나? 이런 거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문과가 유리한가요? 이과가 유리한가요? 지금 뭐 질문하시는지 아세요? 고2가 되면 이제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요? 과목 사탐, 과탐 어떤 과목이 유리한가? 이런 거 질문 참 많이 하세요. 고3이 되면 그런 게 다 부질없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적게 하고 쉽게 갈 것인가거든요. 편하게 갈 것인가? 못 갑니다. 단칼에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요. 정책 전형은 간단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의대 모집 정원 뭐 증가됐다가 줄어들었다가 말이 많잖아요. 뒤쪽에서 27학년도 내년 걸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어머님 자제분들이 볼 거예요. 그리고 수시 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인가, 실제로 어떻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준비할 것인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요. 제 연락처 적혀 있습니다. 유인물에 아마.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것들 집에 가신 다음에 한번 곱씹어 보시고서 이상하다 싶은 거 전화나 문자 주세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사무실로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부터 18일까지 강연이 매일 있어요. 24개더라고요 보니까 강연이. 거의 사무실에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못 받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전화기 없거든요. 통화 안 되면 문자 남겨주세요. 이동하다가 전화 드릴 수 있고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밤에 늦게라도 연락 드릴 거니까 저거는 묻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1등급을 찍을 수 있나요? 이거는 아무도 못 해줍니다. 저희 조카가 올해 대학 갔거든요. 3년 동안 이것저것 챙겨준다고 챙겨줬는데 제가 등급은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공부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어머님들은 오늘 듣고서 학생이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야. 편하게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것인가에 대한 거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선발 인원 먼저 짚어드릴게요.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까지가 수시 뒤에 정시가 있습니다. 요즘 뭐 학생부 종합이다 정시다 말이 많은데 실제로는요. 전국에서 한 40만 명 근처를 뽑는다고 했을 때 뭐가 제일 많아요? 교과전형이요. 40%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종합전형 절반이고요. 정시도 20%. 근데 이거는 전국으로 제가 체크해 놓은 거예요. 전국 단위로. 사실상 지방에는 이상한 대학교 갈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어쨌거나 서울시내 주요 대학 아니면 메디칼 좋은 대학들 갈 건데 서울시내 제가 15개 대학으로 잘라봤습니다.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건너홍수까지 아이들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체크해 보니까 교과가 안 뽑아요. 11%. 완전 뒤집어졌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30%대. 그리고 최근에는 종합전형보다 뭘 더 많이 뽑고 있어요? 정시. 논술전형도 전국 단위로 3%대지만 실제로 주요 대학을 체크해 보니까 10%까지 올라가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아마 이거를 끝까지 염두에 놓고 입시를 준비하셔야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남권에 있는다는 사실부터가. 물론 제가 오늘 모이신 분들 보니까 민사고, 하나고 같은 전사고 친구들도 어머니들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동네 지역 일반고 내지는 지역 자사고 정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감안하셔가지고 체크하시고요. 하나 더. 이제는 수시 정시에서 아마 과목별로 조건이 거의 없죠. 서울대 연대 정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거에서. 하지만 그걸 빼놓고 나서는 이제 문과, 이과 상관없이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논술 쓰려면 이과 친구들은 미적이랑 기하랑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과 친구들은 수리 논술에 확통까지밖에 어차피 안 들어갑니다. 면접 문제 같은 거에도 문과 친구들은 인문사회를 물어볼 거고 이과 친구는 수학 많이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논술 면접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정시까지 갔을 때는 탐구형의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은 사탐을 하고 이과 친구는 과탐을 하는 게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하지만 사탐으로 바꿔서 정시로 가려는 아이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사탐 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거 뒤에서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기본값은 이과 친구들은 미적이랑 과탐을 하는 게 기본, 문과 친구들은 확통이랑 사탐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전형은 27학년도 거, 내년 거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교과 전형 먼저 수시에서 일단 있으니까. 그런데 교과 전형은 다들 아시다시피 교과를 수치화 시켜놔요. 정량화 시켜놔요. 이 동네 아이들은 못 가잖아요. 어차피. 제일 낮게 보이는 게 외대, 시립대, 경희대 있잖아요. 여기 가려면은 내신 1.7에서 8이요. 중앙대급 가려면 1.6, 서성한 가려면 1.5, 연고대 1.3 라인에 끊길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남의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서류 10%, 정성평가 20%, 10%, 20%, 30%가 있어요. 이거는 교과 전형도 요즘은 비교과를 조금씩은 보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동네 친구들은 밑에 건 거의 안 쓸 거예요. 혹시라도 고대라면 또 혹시 쓸까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10%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대학들에서 왜 넣어놨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어머님 자제분들까지는 문이과 그래도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28학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다 문이과 통합.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요. 그리고 또 하나 28학년부터 이제 5등급제죠. 걔네들은 내신 변별력이 어떻게 돼요? 추락입니다. 5등급제는 거의 지금 속된 표현으로 개나 소나 막 1등급 받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내신만 가지고 못 뽑으니까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놨는데 27까지는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수능 최저 기준 크게 상관없고 서울대, 경희대, 성대 이런 데는 탐구 두 과목 평균 이것도 거의 안 쓸 거니까 그냥 내신 1.6 안쪽이면 쓰시겠지만 안 쓸 거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이것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많으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100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교과. 물론 비교과만 보는 건 아니에요. 내신 포함한 거잖아요. 다 생기부를 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체크해놨죠. 고려대 학업수영, 성균관대 융합인재. 요거 두 개가 수능 최저가 4, 8, 3합 6. 작년까지는 얘가 없었어요. 수능 최저가. 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친구들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보다 우수한데 수능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요? 영재고 과거 아이들. 그 친구들은 이거 안 씁니다. 굳이 수능 최저 없이 이걸로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고대 궤적은 3년 전 기준으로 이과 애들은 영과고 친구들이 83%까지 가져갔어요. 합격생. 그게 좀 줄어서 지금 70%대. 문과는 외고랑 국제고 친구들이 70% 이상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자사고 친구들이 한 10% 가져가면 일반고는 거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동안은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붙기가 쉬웠던 거예요. 수능 최저가 4, 8이 걸려 있으면 영과고 친구들이 다 피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지방에 수능 못하는 애들. 걔네들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썼는데 이제 내년부터 얘가 수능 최저가 생겼더라고요. 3합 6 이것도 누군가는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서를 한두 개 쓰고 싶다. 얘와 얘를 검토하는 겁니다. 연대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2합 5래요. 2합 5. 2하나 3하나. 문과는 2합 4. 거기다가 영어는 심지어 3만 찍어 오래요. 이거 합산해 볼게요. 3합 8이란 소리예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 왜 연대가 수능 최저를 쉽게 갖다 놨을까요? 고대는 전형이 2개인데 연대는 전형이 활동수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수능 최저를 얘네처럼 높여놓으면 연과고 애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특목고 애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같이 하니까 이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들어가기가 이 안에서 연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무조건 제일 어려워요. 고대가 제일 쉽고요. 원서를 정말로 최상위권 친구들이 스카이 중에 한두 개만 쓸게요. 그러면 한 2.0을 찍었다고 치거나 한 2.2를 찍잖아요. 연대 포기하고 서울대는 고대만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만 딱. 우리 학교 선배들도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연대는 떨어졌는데 서울대는 붙었어요. 왜? 얘네들 수능 최저 없는 건 똑같지만 얘네들은 1300명을 선발하고 얘네들은 반토막 600명밖에 선발 안 해요. 이러니까 누군가는 여기는 붙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일 붙기 쉬운 게 고대. 이제 성대가 생겼으니까 성대까지 포함.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으면은 희박합니다. 붙기. 한양대 3합 7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25학년도 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니까 강남권 친구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줄 알았어요. 왜?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데 인원수가 너무 작아요. 한 과에 뭐 5명, 7명 전 모든 과를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십 명 안 뽑으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두 개만 체크. 밑으로 갈게요. 중앙대도 원래 2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들어봤을 거예요. 중앙대 융합형이다 탐구형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얘도 뭘 갖다 놓은 거예요. 뒤에다가? 수능 최저. 이게 28학년도가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리하더라고요. 왜? 내신이 막 좋아지니까 내신만 가지고 변별하기가 힘드니까 결국에는 어떤 친구들은 면접을 가지고 변별하겠다. 어떤 친구들은 내신이나 서류 가지고 변별하겠다. 어떤 친구들은 수능 가지고 변별하겠다. 이러니까 고대 포함, 성대 포함 뭐까지 하는 거예요? 3합 6인 중앙대까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파워가 너무 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계 압력 당연히 찍는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저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작년 친구 24학년도 친구인데요. 강남권에서 2.4등급으로 서울대부터 썼습니다. 2.4로 서울대에 썼다는 얘기는 이 동네에서도 좀 타이트한 학교라는 소리겠죠. 학교를 말씀드리면 뭐한데, 예를 들어서 원남고, 청담고, 압구정고 이런 학교에서 2.4등급으로 서울대 쓸 것 같으세요? 못 씁니다. 아무래도 지역 자사고래지는 이름 있는 학교일 거잖아요. 서울대 에너지, 고대도 에너지, 성대 에너지, 한양대 전부 다 에너지공학으로 다 깔았어요. 이렇게 쓰면 기본적으로 스카이는 어려워도 서성하는 붙지 않을까? 그런데 고대 하나 붙고 싹 다 떨어졌어요. 이게 진짜 현실. 잘 다니고 있겠죠. 그리고 올해 이제 25학년도 올해 고대 간 친구들을 찾아보니까요. 다 2점대가 많아요. 물론 1점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1.7로 고대만 붙을까요? 과연? 서울대랑 같이 붙으면 그러는 서울대를 갑니다. 이제 1.5 가지고 고대 좋은 과 하나 찍었지만 메디컬 약대건 치대건 되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2점대 친구들이 생각보다 고대를 많이 가더라. 서성안에 2점대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고3 올라가서 우리 학교 입시 결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한양대 학종 붙은 친구는 몇 명이고 고대 학업부서 간 친구는 몇 명인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내신에 1점대를 찍었습니다. 메디컬이건 서울대건 쓰세요. 그냥 2점 초반까지라도 스카이 서성안 쭉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2.5가 넘어갑니다. 이제 2점 중반이 딱. 그 순간 여기 적혀있는 학교들을 다 포기하시고요. 방금 체크해드린 수능 최저가 있는 것들 몇 개. 이거 가능성은 낮아지더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게 고대, 성대, 중앙대. 이거 도전하시는 거예요. 딱. 2.5에서 3.0 사이면은요. 웬만큼 중경의 시상 못 가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학생부 종합전은 실제로 어머님들이 그래요. 선생님 2.6이면 망친 건 아닌데 왜 쓰지 말라 그래요? 저는 제 의견 말씀 잘 안 드려요. 어머님들께 항상 보여만 드려요. 그냥. 어머님들은 학교 의견도 들으시고 고등학교 제 말도 들으시고 다른 사람 말 다 들으세요. 판단은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냥 저는 눈으로 보시면 돼요. 경희대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중경외시급이잖아요. 동그라미는 붙은 아이들이고 빨간색은 전부 다 X 떨어진 아이들. 여기서 2.5를 쭉 그어놓고 나니까 동그라미가 대부분 다 그 앞쪽에 있죠. 2등급 앞뒤가 거의 다예요. 물론 여기 있어요. 3.3. 이 친구 4등급, 4.1, 4.1, 3.8, 3, 4등급 애들이 한두 명씩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어느 고등학교 아이들일까요? 자사고요. 어떤 자사고요? 전사고요. 네.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선생님, 하나고 민사고 애들이 저기를 3점대로 쓰나요? 절대 안 쓰죠. 왜? 민사고 3.5는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스카이. 맞잖아요. 하나고 3.5도 서울대 씁니다. 이 3.5, 4는요. 전사고는 전사고인데 그 학교가 아니에요. 민용화는 아니고요. 공주 한일고 천안의 북일고 김천고, 거창고, 대성고, 포스코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기타 등등 그런 학교들은 3, 4등급으로 경희대를 씁니다. 그래서 3, 4등급은 그 친구들이고요. 자사고 5, 6등급 있습니다. 6등급. 얘네들은 어딜까요? 그러면? 과고요. 네. 아, 5, 6등급 애들이 경희대 과고 애들이 쓰는구나. 3, 4등급 전사고 애들이 쓰는구나. 그러면 이 동네 일반고랑 지역자사고는 2.5 안쪽으로 써야 되는구나. 우리 학교 선배들이 만약에 휘문고 2.4등급 경희대 쓸 것 같으세요? 안 씁니다. 3등급 있습니다. 그래놓고 떨어집니다. 숙명여고 2.2 경희대 쓸 것 같으세요? 안 씁니다. 숙명고 마찬가지 2.8, 3 있습니다. 그래놓고 다 떨어져요. 하는 소리 뭔지 아세요? 경희대는 우리 학교를 싫어한대요. 경희대는 다 싫어해요. 왜? 떨어질 놈들만 쓰는 거예요. 휘문고 2.0의 경희대를 쓰면 저는 붙여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안 쓰잖아요. 붙을 친구들은 안 쓰고 떨어질 놈들만 쓰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 붙고 싶으면 2.5 안쪽으로 쓰세요. 너무 높잖아요. 대학을 다운시켜 볼게요. 동국대 최저로 붙은 애들이 4점대가 있네요. 이상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4점대가 문과에만 있어요. 5등급이. 이과에는 4점대가 없어요. 5등급도 없어요. 그 얘기는 과거 애들은 붙은 애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동국대는 과거 애들 많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문과에서 4.5가 붙었다, 4.7이 붙었다. 얘네들은 어떤 고등학교예요? 외고는 충분히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4등급대가 5등급대가 있는 거는 제외. 이 평균들은 무시하시고 나머지를 보니까 2.3, 2.7, 2.4, 2.1, 2.4, 2.4, 2.4, 2.2, 2.5, 2.6. 동국대 가려면 내신이 아무리 못해도 2.5는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2.5가 넘어가면 중경외시까지는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포기, 동대 써야 돼요. 우리 학생 3등급이다. 동대도 안 될 것 같아요. 대학을 다운시키겠습니다. 세종대 문과 평균 2.8, 이과 평균 2.8. 3등급은 세종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만만치 않네요. 이러니까 3이 넘어가면 인서울에 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학종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 내신은 3.3이다. 동아리 활동 죽어라 하고 있다. 세특 신경 쓰고 있다. 다 때려치세요. 아시겠죠? 취미생활이에요. 그냥.
혹은 들러리예요. 내가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해줌으로써 우리 학교 1, 2등급 애들이 나를 밟고 스카이를 갑니다. 그러고 싶으시면 동아리 활동 세특 신경 쓰세요. 근데 고3이 되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3등급 가져왔을 때 제가 보여줘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럼 저 상명대 쓰기 싫어요. 3등급으로 저는 저희 조카 옛날에 상명대 썼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죠. 거기 가려고 이거 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상명대, 광운대 가려고 고생한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때 하는 말은 그러면 저는 이러죠. 내가 시켰냐? 나는 분명히 1, 2학년 때 3등급이 넘어가면 보여줬다. 그런데 한 건 니들이니까 니들이 책임져. 3 넘어가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 3등급 안쪽인 과정, 3등급 초반 학생들이 2점대까지 들어갈게요.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와 함께 비교과를 같이 봅니다. 서류평가. 서류평가 반영 요소예요. 학업 역량평가, 진로 역량평가, 전공 적합성, 공동체 역량평가. 진로 역량은 전공 적합성이고 공동체 역량은 인성이에요. 학업, 전공, 인성. 이쪽 대학교 똑같아요. 학업, 진로, 공동체니까 인성까지. 성균관대 학업에 대놓고 40%. 다들 아시죠? 학업 역량 중요한 것. 학업 역량은 우리 대학의 수준이 맞는 애들 뽑겠다. 당연히 교과, 성취, 수준, 종합평가, 전 과목 내신을 본대요. 두 번째가 문제예요. 전공 적합성, 탐구 역량을 볼 때 어머님들은 얘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세특. 그런데 대학은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믿지 말고 우리 학교 담임도 믿지 말라고요. 교육부도 믿지 마세요. 평가원도 믿지 마세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누가 말하는 건 들으세요. 우리 학생 목줄을 쥐고 픽할 수 있는 결정권이 어디에 있어요? 대학. 대학 말만 들으세요. 맞죠? 대학이 발표한 것만 진실이에요. 대학이 이렇게 발표해놨는데 우리는 교과 성취 수준 종합평가를 가지고 내신을 평가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을. 두 번째, 전공 적합성은 이걸로 평가한대요. 교과 성취 수준 개별평가. 또 내신이에요. 대신에 전과목이 아니에요. 골라서 보겠다. 영문과를 가는 친구는 영어 내신, 수학과를 가는 친구는 수학 내신, 기계공학과 물리랑 수학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볼게요. 진로 역량 적혀있죠. 전공 적합성이에요. 여기 진로 역량 있죠. 평가 첫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본대요. 어떤 과목을 수강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 평가. 두 번째 평가는요. 네가 들었던 전공 관련된 교과의 성취도. 이거는 여기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도. 세 번째, 인성. 착한 학생 그냥. 1, 2번이 중요하죠. 어머님들은 3번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진로활동 탐색 경험. 맨날 이것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러니까 앞 페이지에 기억하세요. 경희대 과거 6등급이 붙는 것. 민사고 하나고는 아마도 뭐 연력학, 전자기학, 분자생물학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과거 애들은 수학과학이 그런 전사고보다 더 미친 듯이 많습니다. 커리큘럼이. 전사고 중에서 이렇게 이 동네 자사고 있잖아요. 휘문중동. 제가 자사고라고 안 해요. 휘문중동 커리큘럼은 김천고와 유사할까요? 단대부고랑 유사할까요? 단대부고요. 맞죠? 심화 과목 있습니다. 뭐 심화 수학이나 심화 물리 있어요. 하지만 이 동네 휘문중동 세화현대 그런 자사고 애들이 전사고 애들처럼 예를 들어서 수학적 사고와 적분 상상고 과목이에요. 과학적 사고와 실험 외대부고 과목이에요.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청심국제고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지역자사고는 일반고라는 거예요. 그냥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 그 과목이 몇 등급이냐. 이게 과를 결정하는 주 요소가 됩니다. 말씀드렸죠? 활동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쓰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에서 요즘은 과별로 과목을 다 보여줘요. 서울대 이런표 본 적 많을 거예요. 핵심 권장 과목이다, 권장 과목이다. 권장 과목은 들으면 좋아요. 플러스 알파 주겠습니다. 안 들으면 감점을 좀 줄게요. 핵심 권장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문과 친구들 경제 상경계열을 가기 위해서 미적을 무조건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도 돼요. 문과 아이들 중에 서울대 상경계열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디일까요? 전국에서. 서울대 경영경제만 5명, 6명씩 찍는 학교 있어요. 어디쯤일까요? 대원외고요. 맞죠? 외대보고 상상고는 그렇게 문과 많이 못 보내요. 걔네들 확통만 있지 미적은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래도 잘 갑니다. 근데 일반고 친구들은 들을 수 있고 능력이 되면 들으세요. 이과 친구들 볼게요. 기본적으로 기계를 가려면 물리랑 수학 중요한 거 뻔하죠. 기하까지. 기계공학과는 확통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하가.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확통보다 뭐가 중요해요? 기하가. 이건 전통 공대. 하지만 나머지 모든 과들에서 이과에서는 확통이 포함은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는요. 컴퓨터는요. 확통이 더 중요하대요. 당연히. 컴퓨터 알고리즘 짜려면 통계 분석해야 되거든요. 메디컬 쪽도 당연히 확통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대도 확통은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치대 마찬가지 하니까 이과 친구들이 만약에 학종을 쓰겠다. 저는 이과는 무조건 미적기하 확통을 다 해라. 그 다음에 심화 수학이든 고급 수학이든 가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 더. 네, 수능에서 물리나 화학을 하나 정도는 해야 여기 적혀있는 파란 과들을 쓸 수 있대요. 기계, 전자, 공대 뻔한 거죠. 뭐 에너지, 항공우주, 그리고 의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지만 하게 되면은 이런 과들은 못 쓴다 하니까 이런 과들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수능에서 물원이건 화원이건 물투건 화투건 하나쯤은 해야 된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서울대를 흉내내죠. 이제 연고대, 미타, 중앙대, 경희대까지 전부 다. 여기도 확통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하니까 미적계 확통해야 되는 거는 알고요. 단 두 번째, 물리화학, 자연대, 기계전자, 공대, 화공신소재, 메디칼, 의대, 치대, 약대까지 물리가 다 있네요. 이러면 물리를 최소한 뭐까지는 하란 소리예요? 1까지는요. 전통 공대는 2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메디컬이라도 어디까지는 했으면 좋겠대요? 1까지는. 물리를 안 하고 화생지만 지금 듣고 있다 손 빨리 들어볼게요.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우리 아이가 선택한 겁니다. 분명히.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여기 쓰기에 어떨까요? 조금 부담스럽죠. 아예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물리가 서브로 되어 있으면 이런 데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점을 안고 들어가야 되겠죠. 화생지 했던 친구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걸 포기하고 수학 컴퓨터는 상관없어요. 수학만 잘하면 돼요. 간호보건, 환경, 생명 이쪽도 화학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두 군데는 경쟁이 어떻게 될까요? 치열해지는 거죠. 감수하고 안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물화생을 해놨으면 다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 빼고. 얘는 안 돼요. 대기천문지구는 뭘 해야 돼요? 물화? 지.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물화생은 했다가 나중에 공대로 가겠다. 물투화투까지 가는 거고요. 생명 쪽으로 가겠다. 화투생투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 앞에서 보여드렸죠. 화생지만 했던 애들은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나와요. 기계전자 10대 1 나올 때 13대 1 나올 때 2배. 기계전자 12, 13 나올 때 25, 30까지 올라가고요. 얘네 20대 1 나올 때 15대 1 나올 때 25대 1, 40대 1까지 올라갑니다. 수시에서는 붙기 제일 힘든 과가 생명과 컴퓨터랑 2개예요. 물리 안 해도 개나 소나 막 씁니다. 아이들이. 정시까지 가면 생명과학 등급이 낮아져요. 왜? 수시에 메디칼을 고민했던 아이들도 남학생들이 정시에 메디칼 안 쓰고 생명과학 안 쓰려고 그래요. 기계전자로 넘어갑니다. 화공이나 신소재로 건너가고요. 하지만 수시에서는 무조건 생명과학이 터지기 때문에 이거를 감수하고 가셔라 말씀드렸습니다. 문과는 상관없어요. 상경계열 희망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가세요. 그냥 계속. 왜? 상경계열은 인원수는 많은데 경쟁률은 낮아요. 왜 경쟁률이 저렇게 낮을까요? 상경계열 인기는 많은데. 수학이 자신 없으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상경을 포기하고 아래로 갑니다. 철학과 인문은 철학과 우리나라 제일 센 게 철학인가 봐요. 어문계열은 애들이 또 피해요. 가기 싫다고. 죽어도 싫다. 그래서 상경계열 안 되면 사과대를 가야 되는데 사과대를 가려고 봤더니 경쟁률도 세고 내신이 세요. 사과대 포기. 인문으로 빼는데 어문계열 싫으니까 남는 거는 역사, 철학, 사회복지. 그러니까 웬만큼 상경계열 희망하는 문과 친구들은 끝까지 수학을 버텨보세요. 한번. 왜? 1등급 찍는 애들은 대부분 다 이과이기 때문에 1등급 못 찍어도 수학이 한 2등급만 버텨도 해볼 수 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수학이 좋으면 상경계열 유리할 거고요.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에는 붙었던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는 올해가 아니에요. 1년 전에 붙은 학생이에요. 흔히들 말하는 약대 생기부입니다. 진로 약학. 약대 가려면 무슨 과목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화학이랑 생명. 당연히 화학, 생명 실험했겠죠. 교과 세특 전부 다 뭐가지 맞췄어요? 화학, 생명, 메디칼로. 그런데 지방의 약대예요. 경상대. 떨어졌어요. 일단. 어디 붙었어요? 물리학과. 어머님들 약대 생기부 3년 동안 만들어 놓고 물리학과 쓸 상상하실 것 같으세요? 붙었잖아요. 왜 붙었을까요? 이 학생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업 능력은 전과목 내신. 두 번째, 전공 적합성은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몇 등급이냐. 상상이 가죠. 이제. 물리학과를 썼다는 얘기는 물원, 물투까지 전부 다 들었겠죠. 그리고 물리 내신이 좋았겠죠. 당연히 1등급 2개 다. 물투도 95점으로 A 받았을 거야 아마. 화학이 3, 2예요. 이러니까 약대 쓰기에는 어때요? 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물리 다음에 중요한 과목은 당연히 수학이요. 아시겠죠? 얘는 물리 수학 가지고 물리학과를 갔네요. 또 다른 친구, 강남권 친구였는데요. 화공이 타겟입니다. 신소재가 타겟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과학 동아리 했을 거고 자율 진로 활동에다 화공 신소재가 다 써놨어요. 생기부는. 세특에다가 당연히 화학이랑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고대 학우를 정상적으로 갔어. 붙었어요. 내신 2.0이었습니다. 학업에서 붙었어요. 그런데 얘가 재밌는 걸 썼어요. 수학교육과. 교육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적이라고 적혀있죠. 계적은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너무 많이 치고 들어간다고. 얘는 고대까지 무조건 무슨 과라도 가고 싶어서 계적을 쓰고 싶은데 계적도 원래 생기부 내용을 체크하면 화공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신소재를. 근데 이건 도저히 과거애들하고 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를 어떻게 한 거예요? 턴. 내신은 물론 전과목 내신에 비해 수학이 조금 높았어요. 이 학생처럼 퍼펙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높았지만 과학보다 과고 친구들은요. 사범대는 잘 안 씁니다. 이 친구가 수학과를 쓰면 떨어졌을 거예요. 붙은 아이들 비중이 수학과는 연과고 애들이 이만큼인데 수학교육과나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혹은 가정교육과 사범대는 과고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얘는 그냥 과거 애들이 피한 거예요. 그나마 수학이 좀 좋았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동아리 활동했던 거 진로 활동했던 거 의미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이세요? 이게 실제로 보낸 아이들이잖아요. 그냥. 네, 이 친구는 제 기억에 중상고였었고 이 친구는 송파에 있는 일반고 어딘가였을 거야 아마. 저희 조카입니다. 올해 대학 갔어요. 큰아이는 옛날에 서울여대 갔는데 둘째는 좀 걔보다는 잘 갔어요. 의대 치대를 타겟으로 의학학을 준비하다가 성적이 안 되니까 뭘로 변경해요? 생명. 그런 애들 많잖아요. 고1 때는 다 의대 치대 가다가 다 고2가 되면 생명으로. 당연히 생명심화탐구 동아리 의학학을 생명으로 체인지 해놓고 교과 세팅은 전부 다 뭐예요? 생명. 이거를 제가 보여줬어요. 1년 선배들이 이렇게 원서를 써서 갔다 하니까 저희 조카가 하는 말, 삼촌 나도 그러면 생명 안 쓰고 공대 써도 돼? 오케이 쓰자. 성대 건설안경 썼네요. 그리고 성균관대 공학계열까지 썼네. 학종으로 2개 썼습니다. 붙었어요? 둘 다? 생명 등급 보세요. 33이죠. 생기부에 아무리 생명 국어 세특에도 나는 생명이요 수학 세특에도 생명이 다 필요 없어요. 이걸 보는 순간에 아 얘는 생명 공부 못하겠구나. 아 얘는 수학이랑 물리를 잘하는구나. 우리 공대 붙여놓으면 얘는 내 수업을 잘하겠구나. 이게 교수들의 마인드예요. 잘 갔죠? 진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 학생 기계에서 뭘로 바꿨어요? 화공. 2학년 때까지는요. 그냥 막연하게 공대였어요. 기계전자 그냥 공대. 그리고 특화된 과를 안 정해놓고요. 기계전자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에 적어놓고요. 동아리 뭘로 했어요? 수학 중심. 수리통계 아카데미 심화수학 같은 거 전부 다 수학이에요. 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다른 학교에서 선행대수라는 과목도 하나 인터넷으로 들었나 봐요. 이거 들은 이유는요. 수학과를 가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내가 수학을 잘하고 수학이 좋으니까 한번 들은 거예요. 그냥. 그랬다 고3 때 갑자기 진로가 뭘로 바뀌었어요? 화공. 화공 관련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3년 내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학년 때 하나 또 추가했어요. 화학실험 하나. 그리고 어디 갔어요? 서울대? 화생공. 내신은 2.0. 그런데 하나. 어머님들이 그래요. 이런 거 가지고 갔나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전과목 내신은 2.0인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네. 얘는 분당 친구예요. 분당의 낙생은 아니에요. 분당의 어떤 고등학교였어요. 제 기억에. 근데 그 학교에서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고 수학에 진심인 학생인데 공대를 오고 싶었구나. 우리 과에 오면 화공과 가도 수학 많이 해야 되니까 뽑아주는 거예요. 서울대 항상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수학. 이건 다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공대면 이제 과학 안 보잖아요. 수학 보잖아요. 진로를 바꿔도 상관없다.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랑 상관없이 아무거나 써도 괜찮다. 단 내가 쓰고자 하는 과랑 수업들은 과목이 맞아야 되고 등급이 좋아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들었던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대학은 이런 아이들을 뽑아줬습니다. 네, 의대 모집이 바뀌었죠. 1500이 작년에 증가됐던 게 올해 어떻게 됐어요? 감소. 말들 많잖아요. 작년에 의대 1500 증가됐을 때 선배들 뭐라 그랬어요? 의대학이 좋다. 그래도 올해 줄어드니까 또 뭐래요? 또 못 간다. 저는요 예측을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항상 말씀드려요. 그냥 어머님들이 몰랐던 내용을 제가 아는 데이터만 드릴 거예요. 의대가 작년에 3000에서 4500이 딱 그 숫자였습니다. 교과 전형을 비교 한번 해보는 거예요. 3년 전에 3400에서 5500, 2000명이 증가했어요. 이것처럼 2000명이 증가한 거예요. 거의. 교과 전형이 2000명이 증가되면 이거 주요 대학이에요. 15개 대학 딱. 교과 전형 2000명 60%가 증가되면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기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정상이죠. 많이 뽑으면 경쟁률은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내려가야 되죠. 경쟁률이 내려갔나 보세요. 하나도 내려간 게 없네요. 얘네들은 원래 교과 전형은 안 뽑았던 대학이에요. 특목고를 너무 좋아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교과를 안 뽑았는데 처음 선발했어요. 13대1. 고려대 거의 2배. 다 증가 경희대 2배. 인원수를 3,500에서 이만큼 늘렸는데 왜 경쟁이 오히려 더 증가가 될까? 의심이잖아요. 의문이잖아요.
이겁니다. 증가된 숫자는 2,000명.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떠드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어머님들한테 막 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걸 듣고서 불나방 같이 달겨듭니다. 이제 2만 명이. 그러면 교과전형 가기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쉬워진 것 같으세요?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이게 교과전형 변화였어요. 3년 전에. 같은 해에 약대도 들어왔어요. 신규 선발로. 약대가 1700이 딱 생긴 거예요. 수시 정시 1700이에요. 이 의대 숫자랑 느낌이 비슷해요. 없던 약대가 1700이 딱 생겼으면 연고대 가기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쉬워졌으면 하는 게 입시를 쉽게 가고 싶은 사람들의 상상. 이론적으로는 쉬워져야 정상이에요. 연고대 가기에. 그런데 연고대 경쟁률이 그럼 떨어져야 될 거잖아요. 애들이 약대를 쓰면 경쟁률 증가 2배, 연고대 학종 3개가 다 증가됐어요. 경쟁률이. 저도 3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연고대 아이들 약대 썼어요. 그런데 원서가 6개라서 그래요. 원서가 하나라면 약대 쓰기 위해 연고대를 어떻게 해요? 포기. 그런데 원서가 6개니까 연고대 일단 써놓고 약대로 서너 개를 쓰는 거예요. 걔네가 연고대 붙습니다. 약대를 붙으면 넘어가야 돼요. 다 떨어졌어요. 약대를.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붙지만 다 떨어져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과연. 약대 붙은 애들은. 연고대 더하기 약대 쓰는 애들은 다 떨어졌는데요. 이런 애들이 붙은데요. 의대 4개 쓰고 약대 2개 쓰는 애들. 의대 2개 이렇게 쓰는 애들. 그럼 걔네들 의치가 떨어지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약대. 그러니까 연고대들이 혜택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작년 여름에 보여줬습니다. 딱 이렇게. 이렇게 2개를 샘플로 보여드리면 이제 상상하는 거죠. 의대 인원이 증가, 1500이 증가되면 연고대, 서울대 가기는 어려워져야 돼요? 쉬워져야 돼요? 상상하세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쉬워지지만 과거 데이터로는 그렇지 않았죠.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입시 끝나고 작년 경쟁률을 체크해보니까 연대는 서 있더라고요. 경쟁률이. 터지거나 줄지 않았어요. 고대는 약간씩 오히려 증가됐어요. 이거예요. 의대가 증가됐으니까 나도 한번 써겠지. 하지만 걔는 연고대를 써요. 또 의대를 빠질 거라는 상상의 밑에도 막 써요. 그러면 과연 의대 증가의 혜택은 누가 받을까요? 지방의 지역인재. 걔네들은 지원자 풀이 정해져 있잖아요. 늘어난다고 달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애들만 쓰니까. 왜냐면 나머지 대학은 다 늘어나도 애들 같이 쓰는데 지방의 지역인재는 걔네들만 싸움이니까. 지역인재를 쓰는 의대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역인재,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혜택을 봤어요. 왜? 의대 300 뽑을 때 거기에 1000명이 써야 정상인데 의대를 500을 뽑으니까 이제 치대, 약대 쓰는 애들이 의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비더라고요. 어머님 자제분들은 사실 작년에 선배들은 정시의 혜택을 봐야 돼요. 사실은. 늘어나도 지역인재가 아니니까. 정시는 또 반수생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혜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좋아질 게 없으면 인원수가 줄어든다고 불리해질 것도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인원수가 줄어들잖아요. 부담돼서 못 쓰는 애들 생겨요. 또 이제. 내신을 어정쩡하면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놈들은 써요. 당연히. 걔네들이 다른 데로 빠지거나 그러면 또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하니까 이거 숫자 조금 바뀌는 거 가지고서 이랬다 저랬다 가지 마세요. 이거 늘어났다고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합니다. 그럼 망해요. 반대로 줄어들었다고 울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만큼 해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거다. 이렇게 애들한테 이런 거 이거 설명해주면 아 이런 거 숫자에 현혹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 해라? 공부해라. 그거는 제가 못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약대 결과부터 짚어드릴게요. 작년 겁니다. 동국 전북 쪽이 있는데 교과전형이에요. 기본적으로. 교과전형은 안 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신이 또 힘들기 때문에 1.0부터 쭉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의아한 게 있어요. 제주대 국립대, 경북대 국립대, 제주대는 끝자락, 경북대는 국립대 대표. 그런데 제주대보다 강원대보다 경북 충남이 내신이 더 조금 낮아 보여요. 왜 낮을까요? 훨씬 좋은 대학인데. 수능 최저 기준이 다르겠죠. 여기 노란색으로 적혀있는 대학들이 수능 시야가 세요. 약대 교과전은 기본적으로 3화 5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3화 5인데 아무거나 인정해줘요. 이런 데는 수능 시야가 없어요. 심지어. 그러면은 이거예요. 그냥. 물론 10과목 치렀을 때 저거예요. 전과목을 하면 한 1.1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쪽 대학은 3과목 합 5는 똑같은데요. 과학이 2개를 다 평가하겠대요. 심지어 과학을 필수로 보겠다. 수학을 필수로 보겠다. 얘는 수영과라고 지정해놨어요. 국어 1등급 찍어도 인정을 안 해준대요. 이러면 수능 치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러면 내신이 조금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목포대는요. 아무거나 하다가 갑자기 수학과학을 필수로 다 보겠대요. 그리고 지방 애들은 수학 하나 망가지면 끝. 과학 망가지면 끝. 그래서 얘네가 내신이 조금 다운됐다. 실제로는 한 1.4까지는 이게 평균이니까요. 한 4x까지는 가지 않을까. 한 맥스 한 5까지가 최대.
그래도 1.5도 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교과전은 못 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약대를 써도 학생부 교과가 아니고요. 어떤 전형을 검토하세요? 학생부 종합. 근데 학종도 어때요? 1.1부터 시작합니다. 얘보다 딱 0.1 차이예요. 1.1 가지고 갈 때 1.2대가 있고요. 1.2 가지고 갈 때 1.3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보이네요. 강원, 충북 색칠대에 있고요. 중앙대 색칠대 나머지 색칠대에 있는 대학들은 충북, 강원, 중앙, 성대 이런 대학들은요. 수능 최저가 일단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보다 잘하는데 수능을 안 하는 애들 있죠. 어떤 학교요? 영과고 애들, 과거 애들. 걔네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등급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면? 영과고 애들이 아니죠. 수능을 못하는 지방 아이들. 수능 최저가 없으면 양극화되는 거예요. 지방의 내신 극초반 아이들 혹은 영과고 이렇게 특목고 아이들, 천사고 아이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건 기본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중앙대가 전형이 두 개가 있어요. 융합평균제는 1.36이 평균이래요. 탐구형인제는 2.0이래요. 차이가 너무 심하죠. 같은 학종인데 같은 대학인데 이 차이. 융합평균제는요. 50% 컷이라는 얘기는 10명 중에 5등의 성적입니다. 중간값. 1.3에서 70% 컷이 갑자기 얼마가 됐어요? 1.8. 이러면 두 개가 학교가 달랐다는 거예요. 붙은 아이들이. 융합평균제는 절반까지는 강남 애들도 붙을 수가 있겠구나. 절반까지는. 지역 자사고도 1.3으로 붙은 애가 있겠구나. 하지만 70% 컷 뒤쪽의 아이들은 전부 다 특목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탐구형 인재는 50%부터가 과거 친구란 얘기잖아요. 민사고 하나고 또는 과거. 이러면은 탐구형 인재는 이제 일반고나 지역 자사고는 거의 기회가 없구나. 경희대 볼게요. 10명을 선발했습니다. 50% 컷은 1.1. 얘랑 거의 어때요? 같습니다. 그런데 70% 컷이 갑자기 2.9래요. 일반고 아니겠죠? 하니까 절반까지는 일반고랑 지역자사고 애들이 가다 갑자기 뒤에는 전사고랑 특목 애들이 붙었구나. 한양대 에리카는요. 경쟁률이 제일 높던데요. 73. 5자리 가지고 350명이 싸우라는 소리예요. 누가 붙는지 몰라요. 하니까 이 숫자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 이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웬만하면 걸르시는 게 맞아요. 나머지 수능 최저가 있는 것들을 써야 됩니다. 1.2, 1.2, 1.3, 1.3, 1.4, 1.5, 1.6까지가 마지노선. 교과가 한 1.5까지가 데드라인이면 학생부 종합은 1.6 전후까지가 끝. 여기서도 분명히 제가 충남대나 경상대는 수능 최저가 그중에 좀 센 편이에요. 사실은. 과목 지정되어 있잖아요. 수영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좀 세면 그때 한 1.56 정도. 이렇게. 약대는요. 서열이 없어요. 모든 약대는. 그냥 다 또 동일해요. 그냥. 그 안에서 수능 최저가 세면 약간 애들이 걸러지니까 내신이 좀 다운되겠구나. 수능 최저가 없거나 약하면 내신이 하늘로 솟겠구나. 의대 똑같습니다. 메이저 5개 의대는요. 쓰고 싶으면 아무나 쓰시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휘문고 전교 한 7, 8등 했을 때 서울대 연대 의대 못 쓰잖아요. 일반고 친구들 서울대 연대 의대를 한 3명, 4명 쓸 수 있나요? 전교 1, 2등 아니면 못 쓰겠죠. 뭐 휘문 세화 정도가 되면 한 3명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메이저 의대는 전교 1, 2등이 가져갈 겁니다. 그냥. 그 친구들이 하필이면 1.13이었던 거고 하필이면 1.04였을 뿐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게 안 되고 이제 1.34로 밀리면 아이들이 이거 다음에 이런 데를 쓰려고 그래요. 인서울의대. 그런데 약대랑 똑같아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양극화라 그랬잖아요. 이게 수능 최저가 없을 때 인하대 컷이에요. 1.5, 1.1. 충북대 수능 최저 없어요. 1.07이 평균이래요.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1.66은 이건 전부 다 특목으로 보셔야죠. 일단. 일반고는 아니잖아요. 경희대 볼게요. 평균 1.3. 이거 믿고 쓰시는 거 절대 아니겠죠? 왜? 50% 컷이 얼마래요? 1.08. 갑자기 70% 컷, 여기까지가 일반고랑 지역자사고가 섞인 거네. 딱 보니까. 얘네랑 숫자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1.14나 1.25나 1.2나 1.08이나 다 똑같은 숫자예요. 하니까 이렇게 생긴 숫자들은 특목이겠거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1.3이 넘어가요. 이제 무조건. 그러면은 여기 다 포기하고 여기를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쓰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센 것들 골라야 돼요. 무조건. 고려대 학업우수 수능 최저가 4하 뭐예요 일단. 그러면은 고려대는 1.2, 1.3까지가 기본 베이스가 맞아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경북대 학종 1.48 믿을 수 있는 숫자겠죠. 이 정도라면. 1등급 3개 요구하는 가천대 이 70% 컷은 솔직하게 일반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봤던 친구들 중에 가천대 의대는요. 한 1.7까지는 있었어요. 이 동네 아이들. 이 정도는 자사고 친구들일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4보 연대미래 이것도 적당히 믿을 수 있는 숫자 하니까 1.34가 넘어간다 싶으면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방대는 수능 최저가 좀 쉽기 때문에 1.2 왔다 갔다 해서 다 움직여져요. 사실은 이런 데 쓸 바에야 교과전형 쓰는 게 맞죠. 아까 교과전형도 한 1.1에서 2면 가능하니까. 보통 그래서 메이저 쓰는 아이들이 추가로 쓰고 그게 안 되겠다. 이쪽을 검토.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거야, 아이들이.
네, 논술입니다. 논술은 연대랑 시립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쓰는 겁니다. 연대 시립대 수능 최저 없어요. 수능 최저 없으면 이과는 영과고 문과는 민사고 하나고 국제고 애들이 섞일 거예요. 분명히. 걔네들은 수능 잘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런 특목 자사고 말고요. 재수생 있잖아요. 일단. 근데 재수생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있는데요. 영재고보다 무서워요. 재수생보다 무서워요. 누굴까요? 대학생이요. N수가 아니에요. N수는 수능을 2번째 보면 재수, 3번째 보면 삼수. 대학생은 수능을 안 봅니다. 휴학을 안 해요. 성대 공대생이 그냥 연대 논술을 봐요. 휴학 안 하고. 중앙대 공대 들어가잖아요. 1학기 때 배우는 게 일단 캘큘러스를 가르칠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공대생들은. 캘큘러스 고등 미적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미적을 걔네들은 어려운 미적을 맨날 서술형 증명하시오. 걔네가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거 쓰는 겁니다. 4개와 8짜리 고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합 6짜리, 뭐 3합 7짜리, 6짜리 이런 것들 골라서. 수능 최저가 쉬우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능이 조금이라도 센 것들을 골라야 경쟁을 조금씩 덜어냅니다. 이렇게. 과거 친구들은 고대 논술 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왜? 수학과학은 되지만 국어 영어 망치면 이걸 못 찍어요. 걔네들은. 과거 친구들은 고대를 쓸 때는 계적을 쓰고요. 걔네들은 연대 논술을 써요. 수능 최저 없는 논술. 일반고 친구들은 고대부터 쓰는 겁니다. 지역자사 마찬가지. 논술 문제. 문과는 인문 논술에 수리가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상경계열이나 사과대. 근데 이 수리는 어차피 문과 범위 아니라 수학이기 때문에 수능 수학 1등을 못 찍는 게 정상이에요. 문과 친구들은. 수능 수학 2등급만 찍어도 이거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을 거예요. 고3 때 준비하면 돼요. 하지만 수능 수학을 3, 4등급을 찍었다. 수리 논술 부담이죠. 그때는. 맞죠? 이과 친구들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입니다. 연대가 그동안 수리 논술만 봤다가 또 갑자기 내년부터 과학을 또 늘 것처럼 말을 했어요. 내년에 최종 발표를 보긴 봐야 되는데 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머지는 다 수리 논술인데요. 그 수리 논술 안에서 미적기와 확통이 다 들어갑니다. 일단. 이래서 이과 친구들 중에 저는 수능 미적 볼 거라서 확통 안 해요. 기하 안 해요. 이런 친구들은 마지막 순간에 뭣도 못 쓰는 거예요? 논술도 못 씁니다. 이러니까 휴문고 친구들은 확통 다 했죠. 이미. 하고 있죠. 지금 다. 웬만큼 그래서 좀 괜찮은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단대보고 휴문고 세우고 똑같아요. 확통을 문이과 공통으로 다 시켜요. 그냥. 그 문과 친구들은 경제수학이나 그런 것들로 넘어가고 이과 친구들은 미적이랑 기하랑 같이 하고. 그래서 수원수도 미적까지만 할 거예요 하는 친구 있어요. 저 확통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밑에 대학만 쓰면 돼요. 대학 레벨이 조금 내려가겠죠. 좋은 대학들은 다 들어가니까 확통 기하를 특히 확통을 등급을 잘 받으란 말은 안 할게요. 그냥 기본 개념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는 알고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논술 강사들은요. 확통 수업 안 들었어도 내 수업 들으면 논술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왜? 미적 잘 풀면 되니까. 그런데 거의 90% 95%는 확통 안 했던 애들은 논술 수업 시간에만 듣는 거는 거의 다 떨어지고 옵니다. 일단 분량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지나갈게요. 특기자 거의 다 사라집니다. 연대 유리까지 사라졌어요. 특기자는 없는데 학종인데 특기자예요. 사실은. 연대 특기자를 뽑던 국제인재를 학종으로 바꿨어요. 국제형 어차피 이거 2개는 특기자니까. 나머지 대학들 학종인데 고대 계정 말씀드렸어요. 7, 80%가 특목 아이들 성대 과학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붙는 아이들 평균 등급을 봤더니 10개 정도 모집 단위가 있어요. 모든 과 평균 등급이 4.8, 4.9, 5.0, 5.1, 5.2 끝. 이러면은 일반과들은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네.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이 학생부 종합, 연대를 빼면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요. 수능 최저가 일단 없잖아요. 1단계를 많이 뽑아요. 이만큼 불러놔요. 그 다음에 뭘로 싸움 붙여요? 면접으로요. 면접으로 싸움 붙이면 일반고 친구들이 자사고를 전사고를 못 이깁니다. 왜? 우리도 수능 죽어라 할 때 민사고 하나 친구들 커리큘럼 화려하고 이런저런 수업 많이 했어요. 활동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어요. 국제고 애들도 참 잘해요. 그런 거. 그리고 심층 면접 안에서 이제 과거 애들 영재고 애들 아무도 못 이겨 이과 애들은. 심지어 성대인가 고대인가는요. 과탐 물화생지 2를 다 집어넣어요. 면접 문제. 이러니까 일반고들이 못 붙는 거예요. 웬만하면 피하시고 수능 시제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 쓰고 면접 강한 것들은 피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 면접 준비하려고 무리하고 있다가 1단계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준비하다 보면 수능이 망가지는 거야. 아이들이. 지나갈게요. 정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정시는 이제 앞으로 교과가 자꾸 포함되고 있죠. 정시에서. 이것 때문에 또 이 동네 애들이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잘할 건데 이것 때문에 서울대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어차피 전교권에 애들이 쓸 거니까 많이 안 뽑아요. 10%밖에 안 뽑아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걸로 900명을 뽑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얘네들이 작년에 올해죠. 그러니까 지난 입시에 서울대 갔던 숫자예요. 정시로. 휘문고 1등 했죠. 항상 휘문이나 서야가 1, 2등을 찍었어요. 외대보고 3등 이렇게. 얘네들은 숫자가 작으니까. 그런데 낙생이 껴들어왔어요. 중간에. 낙생 분당 1등인 건 아시죠?
여기 적혀있는 고등학교가 전부 다 53개거든요. 50세의 고등학교가 690자를 가져갔어요. 절반. 5명부터 시작해서 40명까지. 여기에 이름이 없는 학교들이 전국에 몇 개인지 아세요? 2,300개. 얘네가 나머지 600 똑같이 690짜리. 그러면은요, 50명이 이만큼 가져가고 2,300개 가져간 거예요. 여기 이름이 없는 나머지 학교들은요, 3.5개 학교당 1명씩 붙였대요. 평균 0.3. 서울대 가야 못 가요, 솔직히.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나마 강남권에 있는, 여기에 이름이 반포고에 있고 몇 개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없는 강남권의 학교들은 2명, 3명 붙인 학교가 있긴 하겠죠. 근데 거의 어쨌든 여기 이름 없는 학교는 못 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우리 학교보다 내신 받기 쉬운 학교 있나요? 맞죠? 어머님 학생들은 내신 받기 쉬운 학교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내신 받기 어려워요. 우리 학교보다 제일 빡세잖아요. 강남 탑이잖아요. 예, 분당 1등이죠. 예, 자사고죠. 송파 1등이에요. 일반고 1등이에요. 화성고, 경기도 1등이에요. 얘네 숫자 아마 휘문세하고 정도가 전교생 한 400 근처 될 거예요. 얘는 전교생 250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만큼을 찍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보냈는데요. 1.4가 전교 1등이던데요. 내신 받기 치열하죠. 그 1.4 가지고 서울대 의대 갔어요. 수시로. 내신 받기 죽을 만큼. 강서구 목동 1등, 문과 1, 외고 1등, 강북 1등, 상산고, 양서구 저쪽 구리 하남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비평준화. 내신 받기 다 힘들어요. 그 얘기는 대학에서는요. 20%의 영향이 커요, 작아요, 그러면? 작다는 소리예요. 이게 파워풀하면 쟤네들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종합평가 정성평가니까 대학 입맛대로 뽑을 거예요. 휘문고 2등급은 A를 주고 나머지 어떤 3등급, 1등급을 B를 줄지도 몰라요. 어쩌면 대학 입장에서. 실제로 제가 올해 단대보고 4.5등급짜리 학생을 서울대를 하나 썼거든요. 4.5등급. 내신 너무 망가졌잖아요. 얼마나 감점 받을까 상상을 했어요. 1.5점 감점이요. 보통 중간 단계 B를 잡습니다. A가 하나 섞이잖아요. A, B로 가잖아요. 정시해서. 그러면 아마 1점 플러스예요. 걔는 4.5니까 6, 7등급 섞여 있어요. 과목에. 그러니까 감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서울대 학부대학을 갔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추가 합격으로 붙었어요. 턱걸이 했어요. 근데 점수가 그 친구 점수보다 그 친구가 399.5고요. 398점짜리 애가 있었거든요. 얘보다 1.5가 아래죠. 제자는 399.5. 얘보다 1.5가 밑에 있던 애가 얘보다 먼저 붙었어요. 398짜리가 먼저 붙고 얘는 그 밑에 추합으로 붙은 거니까. 한마디로 얘는 1.5가 손해 감점 받은 거더라고요. 그게 딱 수능 한 문제예요. 사실은. 탐구 한 문제. 그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연대 올해부터 들어왔어요. 교과 5%.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천점 만점 50점 커 보이는데 그중에 기본 점수 40점, 실질은 10점. 10점 중에 1등급, 2등급을 찍으면 제로, 3, 4등급은 1점 감점. 5등급 몇 점 감점이래요? 2점 감점. 아까 그 친구 1.5 감점 받은 거랑 어때요? 느낌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6등급 밑으로 가면 감점이 좀 어때요? 커집니다. 이거는 2문제 이상 더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대까지를 정시로 쓰고 싶은 친구들은 저는 어디까지는 맞춰야 된다 말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5 안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가 넘어가 버리면 이거를 극복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고려대 교과우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교과를 정량평가하기 때문에 3, 4등급을 찍으면 점수 감점이 커져서 안 돼요. 2.7, 2.8까지는 써봤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3이 넘어가는 층은 고대를 교과우수를 안 쓰고 일반 전형 쓰면 돼요. 그냥. 수능 100짜리 있으니까. 그래서 고대는 2점대까지는 이걸로 쓰고 3점대는 일반으로 써라. 한양대 10% 들어가지만 정성평가 종합평가는 서울대랑 똑같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신을 꽤 보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무슨 전형이에요? 수능 전형. 내신 너무 개의치 마세요. 수능만 잘하면 갑니다. 어머님 자제분들이 서울대를 못 가고 연대를 못 가잖아요. 애들이 저한테 이래요. 제도가 문제가 있다 핑계를 자꾸 대요. 누구 때문이에요? 지 탓이에요. 지가 이거 못해서 못 간 거잖아요. 근데 자꾸 제도를 탓해요. 아닙니다. 강남에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지나갈게요. 정시의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기본적으로 문과는 국영수가 중요하고 이과는 수학과학이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문과는 국영수, 이과는 수학과. 맞아요. 탐구 반영 비율 작습니다. 무조건 국어 수학이 절대적인데 이런 거 있습니다. A, B가 적혀있는 거는요. 잘 본 거를 많이 준다는 소리예요. 수학을 잘했으면 이 비율로 계산해 줄게. 국어를 잘했으면 국어의 가중치를 많이 줄게. 성균관대는요. 공학이랑 경영은 국어 수학 하나는 350, 하나는 400. 탐구는 150. 정말 작죠. 150이잖아요.
한 과목당 75예요. 그러면 75, 75에 얘는 300이랑 400이에요. 전체적으로 국어 수학이 절대적인데 이과가 문제예요. 그동안 수학 과학이던 게 이제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서울대 두 과목에 얼마예요? 160. 한 과목당 80, 80. 국어 몇 점이에요? 200. 탐구 하나 다 맞아봐야 80인데 국어 한 과목에 200이라는 소리예요. 수학은 더 크고요. 고려대 100백에 200에 240. 서강대 60, 60이에요. 이거. 탐구 60점, 60점. 얘는 하나에 220, 하나에 260. 성균관대 마찬가지 탐구가 작고 국어 수학이 커져요. 연대는 아직까지 수학 과학이 좀 커요. 중앙대 수학 과학이 조금 높지만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과도 수학 다음에 과학보다는 어떤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국어. 왜 요즘 대학들에서 수학 과학이 아니고 내신은 아직까지 수학 과학이 중요한데 수능은 왜 수학 다음에 국어를 많이 보는지 아세요? 요즘 대세가 뭐예요? 문이과? 통합. 그게 27까지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28이 되면 이제 완전 통합이죠. 완전 통합이 되면 반영 비율이 문과 이과랑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이제 비율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과 이과랑 통합이기 때문에 비율도 같아졌어요. 서강대 비율 같아졌어요. 이렇게. 얘네들 공학이랑 경영이랑 비율이 같아요. 인문이랑 전자랑 비율이 같아요. 거의. 이러니까 문이과 비율을 같이 맞춰야 되는데 거기다 탐구를 높여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과를 같이 맞추다 보니까 탐구 비중이 작아지고 국어 수학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28학년부터는 사탐, 과탐이 이제 통합사회 통과잖아요. 그럼 더 죽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을 망쳐도 스카이 가요. 사탐 마찬가지. 하지만 국어 수학을 망치면 스카이는 못 갑니다. 하나 더. 이과 친구들 중에 사탐 런 말 많잖아요. 벌써부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아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수시에 끝낼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끝낼 겁니다. 정시 안 가요. 절대. 이 동네 이런 애들 없죠. 없잖아요. 1.8 가지고 건대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사탐 런이 맞아요. 무조건. 왜? 이 친구들은 수학이나 국어를 포기하고 사탐으로 1등급을 찍어서 등급을 맞춰야 돼요. 수능 최저를. 정시까지는 안 갈 거니까. 무조건 수시에 끝낼 거니까. 이런 친구들은 저는 사탐 런 해서 등급 올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과학이 3, 4등급을 찍어서 사탐으로 높이겠다. 이런 마인드가 많을 거예요. 과탐 자신 없어요. 사탐으로 바꿔서 1, 2등급을 찍고 싶어요. 저는 이런 케이스는 빨간색으로 체크해놨죠. 반대합니다. 다 반대. 왜? 과탐 3, 4등급 받던 거 사탐으로 해서 1등급 찍으려면 몇 점 맞아야 돼요? 50점. 사탐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6평 고3들이요. 3과목, 4과목이 한 문제 컷이에요. 48컷이에요. 지금. 47 받으면 2등급이 나오는 거야. 하니까 사탐 1등급 찍으려면 다 맞아야 돼요. 문과 애들은 공부 안 하나요? 문과 애들은? 이과 친구 사탐으로 바꿔서 다 맞추려면 시간 투자를 이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망가지게 생겼어요? 국어, 수학. 그러니까 사탐으로 바꾸되 저는 이거 절대 안 되고요. 과학을 죽어도 못하게 했으면 사탐으로 바꾸세요. 바꿔서 몇 등급 찍으라고요? 이것만 맞추세요. 왜? 탐구 반영 비율 어때요?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춰도 됩니다. 국어 수학만 자신 있으면.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또 매스컴에서 떠들어 유튜브 맨날 말하는데 사탐으로 바꾸는 애들이 많습니다. 걔네 때문에 과탐 등급 받기 어렵습니다. 사탐으로 바꿔서 표점을 높이세요. 다 쓸모없어요. 실제로 대학 간 친구들입니다. 문과 친구들인데요. 미적 보려고 하지 마세요. 문과 친구들 웬만하면 그냥 확통 보세요. 네. 이 친구 확통으로 하나 틀렸어요. 국어는 2개 틀렸어요. 3개 틀린 거죠. 얘 사탐은 2개 틀렸고 3개 틀렸어요. 영어 2개 틀렸고 이거 다 합치니까요. 10개가 넘잖아요. 이렇게 틀려도 어디 갔어요? 서울대 경영 갔죠. 이거 굳이 미적으로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미적으로 봐서 표점 3점, 4점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는 미적으로 봐도 96점 자신 있어요. 확통으로 봐도 96점 자신 있어요. 이런 친구는 미적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하려고 하다가 다른 걸 망치니까 문과 친구들은 웬만하면 그냥 확통으로 가시고요. 이 케이스가 참 많아요. 수학, 이과 애들이 다 가져가면 문과는 2등급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탐구에서 하나 삐끗하면 그냥 2등급이에요. 그래도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연대 갑니다. 그 2등급 2개가 탐구가 아니고 영어에서 섞여버리면 영어가 연대는 점수가 큰 건 아시죠? 반영 점수가. 감점이 커요. 그래서 영어에서 섞이면은 그대로 가면 돼요. 그때. 그리고 1등급이 3개가 아니라 2개밖에 안 나옵니다. 보통 서성한. 1등급이 하나 이대에서 중대, 1등급이 없다. 평균 2등급이다. 건대에서 외대까지 사이. 이과. 올 1등급 찍으면 의대 가겠죠. 뭐 그냥. 2등급이 하나가 튀어도 국어 수학을 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주면 지방에 어디 의대라도 쓸 곳은 생길 겁니다. 분명히.
이런 케이스. 네. 탐구 하나, 영어 하나 2등급. 이 영어는 연대에서는 페널티가 있겠지만 그래도 갔어요, 컴퓨터. 국어 수학 잘하니까. 그리고 서울대까지 잘 골라갔네요. 이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이과도. 2등급이 2개 찍었다? 웬만하면 연고대. 그 2등급이 영어에서 나왔다? 연대가 힘들어지면 고대. 이 친구는 약대도 붙었거든요. 동덕여대. 사실은 고대 생명과학보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어요. 본인은 약대를 쓰기 위해서 좀 안정지원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왜? 2등급인데 100분이 95잖아요. 잘한 거예요. 본인이 그냥 약대 때문에 안정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추합으로 마지막에 붙었거든요.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이거 안 갔어요. 이거 갔어요, 그냥. 그럴 거였으면 이거예요. 정말로 이거를 갈 거였으면 얘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질렀어야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맞죠? 정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원서를 쓸 때는 이거 그냥 쓸 카드가 없으니까 다고는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안정지원으로 붙이고 이걸 쓰려고 쓴 건데 추합 기다리다 붙었는데 안 가버리면 그거는 그냥 쓰레기 되는 거니까.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안정지원 찍을 거라면 약대를 더 좋은 데로 지르거나. 맞죠? 아니면은 정말 안 갈 거였으면 고대 생명과학 말고 서울대를 지르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밑에 2등급이 3개다. 보통은 서성한이고요. 문과랑 라인은 비슷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등급이 양쪽으로 2개가 나오면 연고대 기본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과는 보통 수학, 이과는 국어 또는 영어, 탐구 하나. 그런데 2등급 2개가 탐구에 다 나왔어요. 그럼 더 잘 가요, 이거보다. 맞죠? 국어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2가 3개까지 나오는 보통은 서성한까지. 2가 4개, 하나만 1등급이다. 통상적으로 영어 아니면 탐구일 거예요. 보통. 그때는 보통 이대에서 중앙대가 센터, 에버리지 평균 2.0, 건대에서 외대나 시립대, 경희대까지 보통.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학생이 이 정도를 찍고 있다. 여기를 가고 싶다. 올려라. 맞죠? 가고 싶다. 올려라. 그걸로 쓰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요. 하나 더. 제가 이 표는 참 많이 보여드렸어요. 문과 친구들은 국영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탐구가 망쳐도 솔직하게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국영수만 찍으니까 연대 일단 갔네요. 3, 4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도 가요. 근데 이 친구는 영어가 2가 나오면 그때는 연대는 피해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고대. 문과는 항상 국영수를 잘하면 잘 가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과도 이 패턴이에요. 비율 봤잖아요. 보니까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탐구가 3, 2가 나왔는데요. 어디 갔어요? 됐죠? 연대 둘 다 쉽게 갔어요. 여유 있게. 이 친구는요. 3, 4까지 나왔네요. 서울대 시경 최초 합격 붙고 건대 수의대 추합으로 9번인가 나와서 여기를 갔습니다. 이 친구는 왜 시경을 썼는지 아세요? 점수가 부족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 학생 아까 제가 서울대 추합된 친구가 399.5라 그랬죠. 학부대학 간 친구가. 이 친구 400점이에요. 그러면은요. 전자는 떨어지고요. 수학과 안 돼요. 컴퓨터 안 돼요. 하지만 400점이면 올해는요. 학부대학, 화공, 기계, 재료 다 붙는 점수예요. 근데 걔는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갈 거니까 나는 공대 관심 없어요. 생명과학 아니면은 시경과 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넘어갔고요. 이 친구는 2, 3인데 하필이면 과목이 둘 다 뭐예요? 과탐? 2과목.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수를 둔 거예요. 2 하나 하면 3점 가산점, 2개 하면 5점 가산점이에요. 5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어디밖에 못 갔어요? 조경. 얘는 뭐 때문에 여기밖에 못 갔을까요? 이것 때문 아니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얘 2, 3이죠. 2, 3이죠. 얘 2등급 91%죠. 얘 몇 프로예요? 92%. 81%죠. 얘 몇 프로예요? 3%. 얘가 얘보다 어떻게 본 거예요? 과탐은? 잘 봤어요. 2, 3이어도. 과탐 잘 봤습니다. 가산점이 3점이면 5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니까 과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리하지 마세요. 과탐 어떤 과목이 중요한가가 답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앞쪽을 맞춰라. 그런데 이제 탐구에 목숨 거는 친구들은 이런 패턴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이게 참 잘한 거예요. 수학과학 잘했으면. 반영비율 수가가 높으니까. 맞죠? 연대 수가가 높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연대 못 쓰는 거예요. 맞죠? 이것 때문에 고대를 쓰려고 봤더니 일단 5점 감점이에요. 이거 감점 작은 데는 서강대랑 성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쓸 수 있는 데가 서강대랑 성대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3, 3이 이게 아니고 3, 3이 뒤에 가 있었으면 서울대잖아요. 하나가 4로 튀니까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과도 이 모양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아이들.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한 것 같으세요? 수학 1등급, 과학템 1등급.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말자고요. 아이들. 이렇게 만들자고요. 위쪽으로. 수시 원서 쓰는 과정입니다. 6개 상향 지원하고 붙으면 대학 갑니다. 12월 초중순에 발표하겠죠. 떨어지면 정시 원서를 씁니다. 12월 말에. 상향 지원하는 이유가 있죠. 왜 상향하죠? 수시에 납치되면 안 되니까. 수시 납치 정확히 아시죠? 하나라도 붙으면 정시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높게. 이건 다들 아시죠?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낮게 납치되면 안 되고 높게 쓴다. A학생 내신에 비해 모의고사가 엉망이에요. 주로 어느 동네 아이들이요? 지방 아이들. 우리 동네 아이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절대. 내신은 힘들지만 수능은 어때요? 조금? 좋아. 이게 이 동네 패턴이잖아요. 둘 중에 과연 수능 가지고 가는 정시는 누가 좋은 대학 갈까요? 당연히 B요. 그럼 수시는 누가 좋은 대학 가게 될까요? A라고 생각하시는 분 빨리요. B라고 생각하시는 분.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그냥. B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네요. 이게 2학년이라서 그래요. 이 표는 혹시 제 설명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는? 제가 중3, 고1, 고2, 고3 초까지 계속 보여요. 이 표는. 어제 설명했던 중3 예비고 설명에서는 전부 다 A래요. 당연히 정시는 B, 수시는 A. 고1까지는 다 A라고 하다가 고2쯤 되면은요. 지금처럼 의견이 왔다 갔다 해요. 고3 설명할 때는 다 B래요. A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수시는 하고 질문을 하는 순간에 시선이 어디에 간 거예요? 내신에. 근데 B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수능을 먼저 보신 거겠죠. 일단.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알고 이거보다 어떻게 쓰자고요? 높게. 수시는 하고 질문을 드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신을 볼 게 아니고 뭘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수능을 먼저. 그래서 앞 페이지에 등급이랑 대학을 쭉 설명드린 이유가 이것도 있는 거예요. 평균 2등급은 제가 건대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건대, 외대, 시립대, 경희대까지. 평균 3등급은 인서울이 되긴 돼요. 어디냐면은 이제 서울, 덕성, 동덕, 3여대와 남학생들 상명대, 가천대. 이게 두 학생의 정시 라인 시작점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고3 설명회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수시. 기말 아직 안 끝났어요. 내신 몰라요. 하지만 이건 알잖아요.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이게 정시 데드라인이면 수시는 이거보다 어떻게 쓰자고요? 높게. 덕성여대 갈 친구한테 성신여대 붙여줄게. 그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쓸 것 같으세요? 덕성이 좋으세요? 성신여대가 좋으세요? 성신이 좋아요. 세요. 남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힘은 아이들이 있을 거니까. 상명대, 한성대 갈래? 광운대 갈래? 어디 갈 것 같으세요? 맞아요. 성신은 요급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으니까 이것도 쓰겠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정시 가면 여기 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상향. 이게 상향이에요. 딱 기본적으로. B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국민대 갈 거냐? 쓸 거야? 안 쓸 거야? 써야 안 써요? 납치잖아요. 국민대는. 왜? 정시로 가도 건대, 경희대 바라볼 수 있어요. 얘는 이거보다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높게. 얘는 절대 여기는 안 씁니다. 이거보다 위로. 문과 친구라면 외대, 경희대 쓰겠죠. 이렇게. 이과 친구라면 경희대 좋은 과부터. 경희대 이상한 과들은 잘하면 정시 도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경희대 괜찮은 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시 원서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셋 중에 뭐 같아요? 그래서 설명회를 기말 끝나고 안 하고 지금 하는 거라고요. 유평 결과를 가지고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실제로 원서는요. 모의고사를 토대로 수능을 예측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3, 4월 거 가지고 안 되는데 6월까지 보고 나서 7월까지 보고 그걸 토대로 정시에 어디 갈지 체크, 정시에 어디 갈지 체크했으면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내신이 유리한지 수능이 좋은지 논술이 가능한지. 그래서 전형은 세 번째예요. 대학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A 학생한테 묻습니다. 이 대학을 쓸 건데 무슨 전형 쓸 것 같으세요? 이 대학 쓰려면 이제? 내신이 좋으니까. 아래쪽은 교과 전형. 건대를 쓰려고 봤더니 교과 전형이 1.8이 필요하대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홍익대를 쓰려고 봤더니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필요해요. 2등급이 없잖아요. 못 써요. 그래서 얘는 밑에 거는 학종으로 씁니다. 교과로 씁니다. 하지만 위쪽 거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B 학생, 이 대학을 쓸 거예요. 일단 대학을 정했어요. 이미. 정해놓고 내신을 딱 봤더니 3등급이에요. 제가 앞에서 2.5가 넘어가면 주요대 학종을 포기하자 그랬죠. 대신에 수능이 센 것들은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4, 8짜리, 3합 6짜리, 3합 6짜리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두 개 혹은 세 개까지는 두세 개 안쪽에서 학종으로 씁니다. 일단. 다른 거 싫으면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질러. 우리 학교 선배들 아까 제가 2.78 보여드렸잖아요. 2.8로 고등한 친구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나도 한번 써봐야죠. 그래서 학종으로 한두 개를 씁니다. 나머지는 논술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전형을 선택하는 건 다음 단계 이렇게. 1, 2단계 전부 다 수능으로 대학까지 정해놓고 전형 결정.
학과랑. 마지막에 목표 대학, 가기 싫은 대학도 써야 됩니다.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기 싫은 대학을 쓸 때는 앞에서 기억하세요? 2.0인데 서울대 화공과를 간 친구 있죠. 그 친구 원서 딱 2개 썼거든요. 서울대 화공, 연대 화공. 고대는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납치되기 싫으니까. 수능 후에 있다면 연대는 썼잖아요. 그래놓고 면접은 안 가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가기 싫은 대학이라도 수능 후에 전형에 논술이나 면접이 있으면 원서는 써놓는 거예요. 보험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 친구는 연대를 보험으로 썼습니다. 근데 1단계 떨어졌어요. 서울대 하나만 붙었으니까 그냥. 연대는 면접도 못 간 거예요, 그냥. 갈 필요 없었어요. 그 학생 수능에서요. 판교의 보평고 학생, 보평고, 분당 쪽에. 국어 2개, 수학 하나 틀렸어요. 3개. 참 잘했네요. 3개 틀리면 서울대, 의대 빼고서 수학이니까 치대도 안 돼. 치대 잘하면 돼요. 안 되겠다. 치대 안 되고 서울대 약대 밑에는 다 돼요. 그런데 면접을 갔다는 게 중요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면접 뭐하러 갔냐 그랬어요. 정시로도 서울대 화공과 장학생이에요, 그냥. 근데 하는 말이 저거예요. 선생님, 저 어차피 정시 가도 또 어디 쓸 거예요, 걔는? 서울대? 화공. 의대 관심 없어요. 의대 관심이 있으면 수시에 썼겠죠? 어차피 저는 정시로 가도 서울대 화공인데 뭐하러 정시까지 가요? 면접 한번 가봤어요, 그냥. 붙잖아요. 하니까 가기 싫은 대학도 쓰는 겁니다. 보험으로 1~2개는 꼭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카드 1~2개 잡아놓고 가고 싶은 대학 4개, 5개 쓰는 거예요. 최종 원서는 9월에 쓰겠죠. 1, 2단계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내신이요? 비교과요? 수능이죠, 일단. 실제로 학생부로 가려면요. 이렇게 써야 돼요. 1.5까지 스카이. 1점 후반 찍었다. 고대 이하 서성한. 2점대로 내려가면 그때 중경외시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건도공수까지. 앞에서 동국대 평균 2.5였잖아요. 이제 3까지 밀리잖아요. 국민성실 세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3이 넘어가면 거의 인서울 바닥이나 경기 이하. 그런데 어머님들은 이렇게 절대 안 쓰겠죠. 왜? 단대보고 2.8등급 세종대 써라. 쓸 것 같으세요? 숙명여고 2.7 숭실대 쓸래? 숙대 쓸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쓰게 돼요. 2.0까지 그냥 스카이랑 메디컬. 맞죠? 2.0이 넘어가면 서울대랑 연대가 좀 힘들어지는 건 알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2.0이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고대부터 주르륵. 2.5가 넘어가면은 서성한 안 되는 거 아니까 고대, 성대, 중대, 학종, 수능체제가 생겼으니까 나머지는 논술로 잡게 돼 있어요. 3이 넘어가도 1~2개 쓰는 애들이 있는데 거의 다 안 되니까 그냥 논술로 가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고3이 되면. 그래서 원서는 보통 이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1점대를 찍고 있다. 2등급 안쪽이다. 무조건 수시에 끝장을 봐야죠, 일단. 네. 전과목 내신 관리 다 해야 학종으로 쓸 거니까. 그리고 비교과도 챙겨야 돼, 1점대면 어쨌든. 근데 수능 성적 관리하는 거는요. 정시로 가자는 게 아니고요. 정시에 대학 레벨을 잡고 있어야 수시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높게. 그것 때문에 찍는 거죠. 메디컬 쓰는 아이들은 뭐 수능 체육기준 때문에 정해져 있고 2등급이 넘어갔다. 그때도 학종을 씁니다. 무조건 2점대 아이들은. 그래서 전과목을 다 챙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2점대 친구들은요. 비교과 챙길 시간에 뭐 더 하자고요? 차라리 내신하고 수능. 이 친구들은 비교과를 챙겨도 내신 관리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비교과 챙기다 보면 내신 관리가 안 되니까 2.7보다는 2.5, 2.5보다 2.4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비교과는 약간 양보하자고요. 논술은 어차피 나중으로 빼는 거 이거는요. 고3 때 하는 거요. 3이 넘어간다. 웬만하면 주요 과목만 하세요, 이제. 학종 안 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요 과목 내신은 버리지 마세요, 절대. 어차피 2학년 때 하는 문학, 비문학, 수학, 원투 앞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조차 버리는 친구들은 수능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비교과는 빼시고 수능 주력으로 더 하는 거죠. 5가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사실은 내신은 의미가 없어요. 논술 자료가 정시죠. 근데 이때 내신은 사실은 먼저가 아니에요. 무조건 수능이에요. 거의. 수능의 95%. 하지만 그 내신은 사실은 수능의 도움을 받기 위한 내신일 뿐이에요. 그냥. 마지막 순간에는 논술 일부 쓸 거고 정시까지 갈 거니까. 이 패턴으로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2학년이잖아요. 이 동네 아이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있죠. 우리 집 아들 분명히 할 겁니다. 엄마 난 정시로 가야 돼. 내신 안 한다 그러죠. 이제 슬슬. 맞죠? 내신 안 하겠다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은 해요, 안 해요? 왜 해요? 맞잖아요. 내신 안 하겠다는 소리는 동아리 활동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버릴 거는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에요. 세특이에요. 그때까지 얘는 챙겨야 돼요. 내신은 주요 과목은.
그리고 난 다음에 전 과목이 안 되겠다. 쓸데없는 과목 몇 개만 피하는 거예요. 지금 3등급 때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 세특 챙기는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PC방이랑 똑같아요. PC방 가는 거랑 동아리 활동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5등급인데 동아리 활동 수행평가 어쩌고저쩌고 수행평가는 해야죠. 내신이니까 조금은 해줘야죠. 하지만 세특 때문에 보고서 쓴대요. 다 뜯어 말리세요. 지난주였나? 서울의 모 구청에서 뭐 지부장인가 뭔가 하는 분이랑 만났어요. 저랑 옛날에 학원을 같이 하시던 분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교육정보센터를 만들고 싶대요. 강남구청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사교육이랑 공교육이랑 묶어서 9개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한테 센터장을 좀 맡아줄 수 있냐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청의 센터장으로 들어가서 구청 직원들 공무원들이랑 같이 팀을 짜요. 공교육 선생님들을 불러서 진행을 해요. 싸움 나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3.5등급 찍으면 너희들 앞으로 뭐 해라 그럴 거예요? 저는요. 내신 주요 과목만 챙겨라. 비주요 과목은 하지 말고 수능 챙겨라. 그러면은 그 학교 불어 선생님, 역사 선생님들은 이제 욕을 하겠죠. 4등급, 5등급 찍으면은 수능만 해라. 동아리 활동 때려쳐라. 이렇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싸움 날 거라고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했으면 저한테 저걸 요구하더라고요. 광진구예요. 광진구 9개 고등학교에서 교육정보센터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품이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 9개 고등학교의 진학률을 5%만 높여달래요. 저는 이랬어요. 제가 센터장이 되면 광진구의 진학률은 떨어질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대가 목표인 친구는 성대를 갔으면 좋겠어요. 경희대가 목표인 친구는 경희대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에 제가 진학률을 높이러 가잖아요. 이렇게 하게 돼요. 경희대가 목표인 친구들한테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뭔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스카이 진학률이 5명이 된 게 몇 명이 돼요? 7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경희대, 건대, 동대 가야 되는 30명 아이들 중에 3명은 스카이를 갔습니다. 27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챙겼을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걔네들은 수시에 떨어지면 정시에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럼 경희대 갈 친구들 30명, 너무 심했네요. 경희대 갈 친구들 10명 중에 스카이 1명을 보내면서 9명은 국민대 숭실대로 다운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싫거든요. 경희대 갈 친구들이 국민대를 가버리잖아요. 걔네는 다닐 것 같으세요? 재수합니다. 그럼 내년에 제 제자가 성대를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성대 갈 놈은 성대 가서 대학을 다니면 좋겠고요. 경희대 갈 놈은 경희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년에 제 제자가 또 대학을 갈 거니까. 저희 조카 아까 성대 붙었다고 설명드렸죠. 분명히. 내신 1.67이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그 친구 고등학교 선택할 때 중3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뭐 하고 싶냐? 저 의대나 치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의대랑 치대를 가려면 안양에서 신성고 가라. 이 동네로 따지면 단대부고예요. 거기 가서 1.5 안쪽에 들어가. 그럼 삼촌이 의치 보내줄게. 아니, 가겠대요. 누나가 밤에 몰래 전화가 왔어요. 문찬아, 내가 석현이를 알아. 제 신성고를 가면 1.5가 아니야. 한 3등급밖에 못 받아. 그럼 포기할 거야. 그럼 누나 어떻게 치대 못 가는데? 누나 어디 갔으면 좋겠어? 나는 중경만 넘어갔으면 좋겠대요. 현실적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빡센 학교 포기. 양명이라고 있어요. 내신 받기 정말 쉬운 학교. 양명 가자. 거기 가서 1.5를 찍어. 그러면 그걸로는 잘하면 서성한 중경까지 바라보니까 학생한테는 너는 치대 못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학생한테는 야, 신성에서 1.5가 목표인데 양명에서는 1.3을 찍어야 돼 너. 찍으면은 삼촌 교과 전형으로 보내줄게. 대신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1.7로 빵 나왔어요. 하니까 현실이잖아요. 얘가 신성은 더 떨어진 거예요. 하니까 삼촌 나 의치 안 되겠지? 2학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의치는 안 되겠다. 대신에 1.6x가 나왔으니까 1.5x를 가지고 약대간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야, 지금 여기서 0.1만 높이면 약대가 될 수도 있네 하니까 또 해요. 했는데 1년 또 했습니다. 고3 올라가요. 1.5 때 못 가요. 그래서 최종 조금 높인 게 1.67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수능은 그만큼 안 나와요. 수능은 솔직히 2등급 3개만 찍자. 그래야 고대
학추 수능 최저, 중대 수능 최저, 성대 수능 최저, 학추. 그래서 2등급 3개 국영수를 찍어 놓고요. 과탐은 5. 대신에 수시에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중앙대 교과로 기계를 일단 붙였어요. 그게 베이스. 그리고 눈높이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중대 붙였으니까 성균관대 3장을 투자한 거예요. 학종으로 건설환경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공학계열. 그리고 교과전형 하나 또 썼어요. 제일 좋은 과, 에너지. 왜 교과전형으로 제가 공학계열이나 자연과학을 안 쓰고 에너지를 질렀을까요? 성대 공학계열은 가려면 1.5가 필요해요. 성대 자연과학은 1.48이 필요해요. 근데 성대 소프트웨어랑 성대 에너지 두 개는 1.6으로 돼요. 수능 최저가 더 세니까. 일반학과는 수능 최저가 3합 7. 근데 특성화학과는 수능 최저가 3합 6이에요. 이러니까 저는 과탐을 포기해가면서까지 3합 6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건설환경은 최초합, 성대 공학계열은 1차 추합. 에너지는 6번인가 7번 받았는데 어쨌거나 추합으로 붙어가지고 거기 갔거든요. 하니까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저는 서울대 연대 안 썼어요. 그냥. 중대 하나 썼죠. 성대 3개 썼죠. 상향으로 한양대랑 고대까지만 딱. 고대는 떨어지긴 했어요. 이렇게 가줘야 걔네들이 재수를 안 해요. 저는 아이들이 이거 딱 저거예요. 2점대 친구들이 3점대 친구들이 이 아이들처럼 이거 따라 하다가 맞죠? 그러다가 저 위에 거 쳐다보고 따라 하다가 밑으로 추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래서 딱 3까지 혹은 3.12까지라면 그래도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비교과를 조금 챙기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비교과도요.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은 어떤 활동을 했고 얘 꿈이 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아까 서울대 학원과 간 친구는 뭔지 아세요? 아, 얘는 수학을 제일 좋아하고 수학을 잘하는데 화공에 관심이 있구나. 아까 약대 생기부로 물리학과 갔잖아요. 그 친구는 이거예요. 약대를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그런데 잘하는 건 수학이랑 물리. 그러니까 물리학과 교수들은 얘를 뽑아내면 수학이랑 물리가 되니까 가고 싶었던 건 이미 포기한 게 맞잖아요. 물리학과를 썼다는 사실은. 무조건 대학은 잘하는 애들을 데려갑니다. 잘하는 아이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안 데려갑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정말 학종의 취지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데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누구 데려가야 되는지 아세요? 누가 붙어야 되는지? 어머님들이요. 애들이 열심히 해요? 어머님들이 열심히 해요? 맞죠? 근데 안 뽑잖아요. 어머님들은 우리 집 아들보다 딸보다 수능을 못 볼 거잖아요. 내신을 못 할 거고. 대학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뽑아봐야 대학교 수업 못 따라가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대학에 강의하시거나 뭐 계실 수 있지만 애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뽑는 거니까 잘하는 친구들, 그건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숫자가 대학이 제일 신뢰하는 거는 공정한 싸움. 가장 객관적인 지표 뭘까요? 성적 중에서 어떤 성적이요? 아니죠. 교과는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뽑을 때 일반고 그룹은 이만큼을 요구하고 자사고 그룹은 따로따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제일 공정한 싸움은 수능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교과 전형에도 수능 최저를 집어넣은 거죠. 메디칼에도 아무리 1.0으로 수능 최저를 넣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자꾸 수능 최저가 옛날에 고대만 있던 게 이제 성대, 중대 추가됐잖아요. 계속. 수능 최저 기본, 그 다음에 내신. 내신은 어떤 과목에 몇 등급. 맨 끄트머리에 하고 싶은 거는 요만큼. 세특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비교과 학종 준비하는 사람 있을 거니까 여기 아까 부원장님이 그러시던데요. 아이들 다 최상위권이라고요? 다 심화반 아이들이라고. 그렇다는 전부 다 내신은 1, 2등급일 거라는 가정하에 세특 이름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특을 뜻풀이하면 정확히 뭐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더 풀게요. 교과 등급에 적히지 않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이랑 특기. 그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학업적인 능력이나 특기를 평가하는 게 세특이에요. 어머님들은 세특에다가 지금까지 학업적인 능력을 보여줬을까요? 애들이? 아니면 진로활동을 세특에다가 적었을까요? 이해 가세요? 수학 세특에 코로나가 적혀있고 감염병이 적혀있고 수원 세특에 상학함수 뭐 주사바늘의 각도가 적혀있거나 한국사 세특에 동의보감 우두법 정두법이 적혀있거나 통합사회 세특에는 우리나라 의료 정책, 의료
불평등이 적혀 있거나 이거는 학업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다 진로활동에 쓸 것들을 쓰잘데기 없이 반복적으로 복사해다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돈으로 발랐을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400, 어떤 데는 1000, 어떤 데는 1500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학원 부원장님이세요. 선생님, 여기다가 1500을 결제해야 되는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뭔 상황이세요? 하니까 한 학기 동안에 관리해 주는데 1500이라 그랬대요. 보통 400, 500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어머님, 부원장님이니까 저한테 학부모님이세요. 그렇게 1500 내면 대학에서 뽑아줄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조카를 몇 천만 원, 몇억 원 못 썼을까요? 과연 누나랑 비해서? 대학은 안 뽑아요. 대학은 잘하는 아이들을 뽑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하는 친구를 키우고요. 잘하는 거에 줘야 되는 것들은 막으세요. 그러라고 정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아이를 키우면 돼요. 세특은 약해도 진로활동이 약해도 수학을 과학을 정말 잘하는데 약대 관심 있구나. 끝. 수학을 잘하는데 공대 간대요. 이건 플러스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생명에 관심 이만큼 있고 모든 거 다 자기의 모든 관심사는 생명인데 내신 생명이 약해요. 수학이 약해요. 영어만 잘해요. 이과에서 뽑아주나요? 안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교수가 돼도 안 뽑아요. 수의상담할 때 한 분이 작년에 마지막 가시면서 그러시던데요. 선생님 말씀 맞네요. 교수들은 숫자밖에 안 보네요. 대학에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래요. 아들한테 야 진짜로 아빠가 그랬잖아.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교수들은 글 읽기가 그렇게 싫대요. 읽기 쉽지 않대요. 아예 안 보시나요? 하니까 입사관들이 기본적으로 써머리해서 줄 거잖아요. 숫자만 등급만 보실 건 아니잖아요. 하니까 가끔씩 과목별에 튀는 점수들 같은 게 있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런 걸 본대요. 차라리. 전체 과목이 2, 3등급인데 하나만 1등급이래요. 딱 하나만. 그 과목이 튀는 거잖아요. 근데 다 1등, 2등급인데 그 중에 하나는 99점이래요.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튀어서 그거를 잡고서 얘가 여기서 도드라지는 친구구나. 세특에다가 수학 적어놨어요. 그때 수학 등급이 좋잖아요. 그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 등급이 조금 아쉬워요. 등급이 만약에. 그런데 수학 등급이 아쉬운데 수학 세특에 맨날 심장의 혈류 속도만 적혀있고 미적 CT가 적혀있어요. 그러면은 아 얘는 수학 시간에 딴짓하느라고 수학 등급이 안 나왔구나. 이거예요 그냥. 수학 등급은 아쉽지만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한 게 수학적인 게 막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저것도 수학 원리 다 분석해봤어. 그러면은 아 얘는 수학을 등급은 아쉽지만 이런 과정까지 해봤구나. 이게 평가받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글자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숫자 잘 맞춰주시고요. 입시 준비 잘 시키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 고생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등급이요. 네.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2 모의고사 보는 학생들 풀이랑 고3 3월 모의고사 보는 풀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3월 4월 같잖아요. 6월은 달라지겠죠? 그럼 3, 4월이랑 지금 보는 거랑 풀은 같아요. 그러면은 한 친구가 등급이 떨어지면 그 자리는 당연히 누가 올라갔을 거예요. 같아집니다. 일단. 맞죠? 6월이 되면 재수생이 끼죠. 재수생이 끼면 등급이 다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분명히. 그런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체크해드리고 끝낼게요. 보통 3월, 4월, 7월, 10월은 고3끼리 보는 거잖아요. 고2 때랑 똑같습니다. 이때는요. 3명의 등급이 올라가면 3명은 등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4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명은 유지. 2명이 올라가면 2명이 떨어지고 6명이 이게 정상이죠. 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6월, 9월 수능이 가면 재수생이 섞이죠. 이때가 되면 이때랑 조금 달라집니다. 3명 올라갈 때 떨어지는 애들이 셋일까요? 더 많이 떨어지죠. 4명이나 혹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5명이. 2명이 올라갈 때 이래야 정상인데 재수생이 좀 잘해요. 떨어지는 애들이 3명이나 4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지. 2명 올라가고 4명 떨어졌죠. 그럼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 당연히 올라가는 숫자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죠. 하지만 올라가거나 서 있는 애들을 합칠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비슷합니다. 고3이 되면 다 떨어진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고3이 됐을 때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능 공부를 안 해요. 특히 휘문, 중동, 세화, 현대 아니고요. 단대, 진선, 숙명 아니고요. 좀 약간 고등학교 애들 있죠. 우리는 수시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아이들. 그 친구들은 고3이 되면 재수행 때문에 다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여기에 끼는 거예요. 여기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요. 딱 강남 대표 희문하고 세화 애들 있죠. 안 껴요 여기에. 그러니까 서울대를 정시로 40명씩 찍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교는 정시에 서울대 둘밖에 못 갑니다. 맞죠? 그런 학교는 다 마인드가 고3 되면 떨어질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2학년, 3학년을 보내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재수생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에요. 고3, 3, 4, 5, 6월 가잖아요. 6월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재수생들이 꼭대기에 랭크가 되는 애들 때문에 100분위가 살짝은 올라가요. 컷이. 그래서 98 찍던 친구가 97이나 96으로 떨어지는 건 어쩌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등급이 떨어지진 않아요. 보통은. 아시겠죠? 제가 그래요. 고3 되면 떨어진다는 말하는 아이들한테 니네가 그 마인드로 갖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너희들은 고3이 되면 재수생 때문에 등급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뭘로 가라 그래요? 수시로요. 재수생은 다 싸우는 거잖아요. 하니까 고3들 데이터를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6월, 7월 달에 상담했을 때 걔네들 3, 4, 6, 7월을 가지고 체크를 다 해보잖아요. 물론 3, 4월보다 6, 7월이 현실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체크해보면요. 올라가는 애들도 충분히 있어요. 항상.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요. 하니까 당연시 여기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6월이 되면 1, 2% 떨어지는 건 정상이지만 100분위가 등급이 떨어지진 않고요. 계속 같이 가야 정상인데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이 하는 애들이 생겨요. 특히 내신 받기 힘든 학교들 더. 예를 들어서 내신 받기 빡세가지고 1.5 안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사실 그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죽을 만큼 했겠죠. 휘문고 1.5를 찍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고 1.5를 찍기 위해서 개포고 1.5를 찍고 수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신을. 그 아이들이 기말 끝나자마자 7, 8월 달에 어떻게 해요? 수능을 달립니다. 걔네 때문에 또 컷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재수생 때문이 아니고요. 내신 1점대 아이들이 내신 신경 쓰느라 수능을 조금 안 했다가 뒤늦게 수능을 많이 하면 걔네가 컷을 높이는 거지 그 전부 재수생 때문은 아니에요. 2학년 때 저는 그래요. 3학년 때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올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2학년 때 꽤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모의고사를 111을 꾸준하게 찍어오던 아이들은요. 갑자기 9월 달에 하나가 2등급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은 그러면. 아차 싶으니까 또 수능을 조금 또 그거 뭐 챙겨요.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고3 때 수능할 거야. 이 마인드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3, 4등급을 찍고 있다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니까 내신을 일단 챙기는 아이들은 내신 안 하는 시간 동안 수능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근소한 차이예요. 올라가는 2명 떨어지는 3명, 올라가는 3명 떨어지는 4명. 그 틈에 내가 어디에 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전자전기를 봤는데요. 네. 창의 ICT로 묶어서 보통을 많이 뽑았죠. 네. 네. 정식 컷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요. 중대전자는 네. 그거 고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의대 숫자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컷이 낮아질 거라고 말을 해버리면 아이가 편하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컷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애전하게 힘들 거야 걱정하느라고 공부를 못 해요. 그 컷은 사실은 다군에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기본적으로는 다군은 앞에 대학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앞에 대학에. 25학년도에 중대 다군 전자 ICT는요 많이 다운됐어요. 인원수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이번 25학년 처음으로 다군의 고대 학부대학 많지도 않아요. 20명이에요.
근데 스카이 쓰는 애들이 다군에 쓸 때가 원래 중대밖에 없었는데 이제 학부대학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몇십 대 1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한양대 인터칼리지 자전, 거기에 또 애들이 몇백 명이 또 후루룩 갔어요. 서강대 자전 빠졌어요. 성균관대 몇 개 학과 그렇게 빠지는 바람에 중대가 그동안 경쟁률이 터지던 게 약간 어떻게 된 거예요? 작아졌죠. 그래놓고 그런데 그때 정시는요, 나중에 예상 컷이 높을 거야 낮을 거라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가서 아이들끼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죠. 진학사 모의 지원. 그 모의 지원했던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미 모의 지원자 자체가 경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작아졌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전에는 컷이 95점이던 게 컷이에요. 올해 애들이 상위권에 많이 빠졌잖아요. 하니까 경쟁 자체가 다운되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애들도 어떻게 돼요? 숫자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작년에 컷이 95가 아니고 93으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떨어져서. 근데 어머님들은 좋은 상상하면 뭔지 아세요? 위에가 생겼으니까 진학사 컷을 이걸로 상상했는데 올해 이거보다 더 어떻게 될까? 더 다운되겠지. 이게 위험한 상상이에요. 이미 위에 생긴 대학들 때문에 이 컷이 아니고 이렇게 다운돼서 형성이 된 거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오히려 93.2에서 끝나는 식으로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이왕이면은 중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시로 왜 중대만 고민하세요? 정시로 서성안을 고민하셔야죠. 이렇게 준비 잘 하시고요. 궁금한 거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